73세 박정숙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만의 통화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는 바쁘고 급했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박 씨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고독사 걱정도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은 있지만 함께 살 수 없고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외롭고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밤마다 엄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불안과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3대가 한 집에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일 때문에, 학군 때문에, 각자의 삶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삽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원망하며 외로움에 빠집니다. 왜 나를 버리고 멀리 가느냐고, 부모 노릇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라고 하느냐고 울분을 토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냅니다. 68세의 김영자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김 씨에게도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김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고 혼자 늙어간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처지가 딱하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설득으로 한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생활지원사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잘 주무셨는지, 아침은 드셨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확인합니다. 단 5분의 통화지만 김 씨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생활지원사가 직접 방문합니다.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 요양사가 집에 옵니다. 청소를 도와주고 빨래를 함께 정리하고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줍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한 달에 2번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참석합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노래도 부르고 가벼운 운동도 함께합니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삶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함께 웃고 떠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불평하지 않으니 자식들도 편하게 연락했습니다. 이런 돌봄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완전 무료입니다. 일반 가구도 월 10만 원 이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돌봄 서비스 외에도 고독사를 예방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가 그중 하나입니다. 집안 곳곳에 작은 센서를 설치하면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리센터에 알람이 갑니다. 담당자가 즉시 확인 전화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직접 방문합니다. 71세의 이만수 씨가 이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이 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침대 위에 있어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도움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 관리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센서가 이상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자 곧바로 생활지원사가 달려왔습니다.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쓰러진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이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합니다. 만약 센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응급 호출 시스템도 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 형태의 작은 기기를 착용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즉시 관리센터로 연결되고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69세의 조은희 씨는 이 시스템 덕분에 마음 편히 집에서 생활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자식들도 걱정했지만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했고 조 씨는 평생 살던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응급 호출 팔찌를 착용한 후 조 씨와 딸 모두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느껴 팔찌 버튼을 눌렀더니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고 약 처방을 받아 회복했습니다. 빠른 대응이 큰 화를 막았습니다. 공동거주 형태도 좋은 대안입니다. 노인 공동주택이나 실버타운에서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합니다. 각자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만 공동공간에서 함께 식사하고 활동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70세의 강미숙 씨는 1년 전 노인 공동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장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공동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밤에는 각자 방에서 편히 쉽니다.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관리인이 상주하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밤중에 몸이 아파도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벨이 각 방에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호출 가능합니다. 혼자 집에서 쓰러질까봐 두려워하던 시절이 까마득합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함께 웃고 떠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어머니가 안전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산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67세의 최순자 씨와 딸의 관계가 좋은 예입니다. 딸은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살고 최 씨는 부산에 혼자 삽니다. 하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딸은 출근 전 10분, 출근 후 10분씩 어머니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짧지만 매일 하니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택배로 반찬을 보냅니다.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을 냉동해서 보내면 최 씨는 일주일 동안 맛있게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딸이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함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병원도 갑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입니다. 최 씨는 이런 관계가 오히려 좋다고 말합니다. 함께 살 때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 서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살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마다 아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독거노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예산을 늘리고 스마트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스마트 홈 시스템, 응급 호출 앱, 건강관리 플랫폼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혼자 살아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자식과 떨어져 산다고 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고 자식들과 좋은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면서도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연락하십시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스마트 센서 설치를 문의하시고 응급 호출 시스템을 알아보십시오. 모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식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 여러분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